안녕하세요, 버튼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지하실 룸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집 지하실인데요. 혹시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지하실은 원래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는 오토바이 택배회사로 사용이 됐었대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새를 내놓을 생각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대공사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실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내부 계단층 화장실을 저희 가족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또 저희가 딸만 둘을 키우고 있는지라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세입자로 받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가족이 그냥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지하실 도면인데요. 여기에 집수정 모터기가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면적은 사방 모든 벽에서 30cm씩 앞으로 나와서 좀 작아졌어요. 이곳은 외부 계단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부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원래는 하나로 된 공간이었었는데 가벽을 세워서 제가 작업실 겸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방, 또 이곳은 남편이 사진 스튜디오로 쓸 방으로 나눴습니다. 이 넓은 면적은 유동성 있게 가족 룸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사용할 공간을 구상해 봤는데 이렇게 유리 블럭과 고벽돌로 가벽을 만들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예산 앞에서 디자인은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예산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벽은 고벽돌이 비싸니까 석고보드로 대체를 했고, 유리창도 아래는 열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비싸서 모두 픽스로 고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도어는 문을 달지 않고 그냥 아치형으로 만들고 문 대신 커튼을 달려고요. 벽은 기둥을 기준으로 3등분 했는데 그중 2칸은 위층에서 공사하고 남은 타일을 붙였습니다. 흰색은 1층 화장실하고 3층 화장실에서 사용했던 건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색깔이 살짝 달라요. 또 핑크와 보라는 2층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타일입니다. 그런데 다 붙이고 나니까 여기 벽이 살짝 남아서 이곳까지 붙이면 좋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타일 사모님이 타일을 만약에 더 살 수 있으면 사놓고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비스로 붙여주시겠다고. 우왕, 그래서 제가 1회배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1회배가 도착하고 붙일 때는 한켠에 리스본에서 사온 예전에 제작된 타일을 붙였어요. 이걸 붙여서 이상하면 어쩌나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저도 또 옆에서 사모님도 너무나 뿌듯해 했다지요. 완전 세상 심란했던 외부 입구 바닥도 남은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 짠,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건 2층 현관 바닥에 붙였던 타일이에요. 유리창은 제가 사포질한 후에 오일스테인을 발라줬어요. 오일스테인 역시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이 남아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정말 무한 사포질과 오일칠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막 사포질을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I wonder if you miss me. It's been a long year. Winter has snowed, summer has shown, but I ain't forgotten. 반대쪽 유리창은 페인트 칠을 했어요. 다행히도 민유가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페인트 역시 현관문을 칠했던 것이 남아서 그걸 알뜰하게 재활용했습니다. So here's my love letter, entrusted to the world. 조명은 원래 있던 것들과 또 레일 등을 적절히 배 앞에서 달았고, 포인트 등만 고민을 하다가 루이스 폴센 PH5를 구입해서 달았습니다. 컬러는 고민 끝에 제 페버릿 컬러인 그린으로 초이스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룸투어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 공간인데요. 지하실 면적으로는 3분의 1 정도 돼요. 현재는 스튜디오로 좀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작업실 겸,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클래스를 해볼까도 해요. 여기 창문은 반대편에서 보이지 않게 살짝 불투명 유리로 시공을 했는데 처음엔 고방 유리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급이 좀 부족해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루로 시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또 모루를 다 붙이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투명 유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금이 좀 더 들긴 했지만 볼 때마다 재시공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반대편 조명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는 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루이스 폴세는 침대 위에 포인트 등으로 달았어요. 침대의 경우는 앤틱 철제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특별히 앤틱을 고집한 건 아니었지만 철제 침대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앤틱에 예전에 만든 것만큼 이런 조각 디테일이 요즘 거에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앤틱으로 구입을 했고, 그런데 이 크림색 컬러가 너무 평이해서 저는 조만간 올리브 그린으로 다시 칠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리스본 타일이 이렇게 있죠. 침대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혼자만 뽀듯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앤틱 침대는 프레임을 항상 새로 제작을 하는데 이게 뭐 요새 나오는 기성품처럼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봉틀로 프릴을 만들어서 달아줬습니다. 옆에 바닥에는 이케아에서 세일 때 구입한 머스터드 카페트를 깔았고, 또 빈티지한 의자와 제가 드로잉한 패브릭 액자를 매치해 봤어요. 침대에 있는 침구들도 제가 제작을 했는데 이곳의 컨셉은 잠들기 전에 동화책 읽어주는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아이의 방입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있는 창틀은 아무래도 약간 페인팅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따뜻해지면 그레이 컬러로 칠할 생각입니다. 벽에 세워둔 선반장은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고, 옆에는 제 오랜 친구인 공업용 재봉틀을 놓았어요. 이사 후에 큰맘 먹고 새로 재봉틀을 들여놓은 바람에 2층에 있는 것을 여기에 옮겼습니다. 이 파티션은 결혼할 때 구입한 건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을 해서 딱 1년 다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이 많지 않은데 그 퇴직금을 투자해서 압구정 편집샵에서 이거랑 러그 2개를 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기념적인 거라서 이사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유용해요. 이 옷은 예전에 민유랑 북유럽 갈 때 만든 옷인데요. 항상 여행 갈 때는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원단들을 다 꺼내서 뭐 실크 스크린도 하고 자수도 놓고 패치워크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커서 이제 맞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소가 버린 캠퍼스 화판인데 뒷면에 제 디자인 맵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쪽 벽면은 아직도 많이 빈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포스터나 제 디자인으로 채워 나갈 것 같아요. 아치문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신 커튼을 달았고요. 옆에는 폭 10cm 정도의 젠다일을 만들어서 액자나 소품을 올려 놓을 거예요. 윗면은 나중에 페인트 칠을 칠하려고요. 그리고 간단한 업무를 보거나 손님이 왔을 때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옆에는 테이블 하나 놨어요. 이 테이블에도 사연이 있는데 저희가 2층, 3층 싱크대를 만들면서 마감으로 사용한 호마이카 필름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전 집에서 쓰던 테이블 상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호마이카 필름 자르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2개 만드는데 촉히 100번은 막 칼질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걸 목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좀 처음 본 거라서 부러뜨릴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다른 건 다 서비스로만 해주셨는데 이것만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질 급한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칼질을 100번 해서 잘랐습니다. 붙일 때는 3M77로 고정용 접착 스프레이를 뿌려서 무거운 것을 하루 이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비교적 잘 단단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사이즈가 완벽하게 재단되진 않았지만 또 완성하고 나니까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막 새로 산 것처럼. 이 옆에 있는 콘센트는 사뮤엘 스몰즈에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컬러가 너무 예뻐서 앞으로 몇 개 더 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민유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프랑스 책상이고요. 이제 아치문을 통과해서 나갈게요.
여기 버튼티 엽서들과 책들을 전시해 놨어요.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이 책장은 누가 동네에 버려진 걸 남편이 주웠는데 완전 책 전시하기에 찰떡이고 보관하기에도 너무 편하고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이 옷장은 제가 제 첫 아이였던 민소를 임신했을 때 마음에 드는 옷장이 없어서 주문 제작해서 앞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겁니다. 위에 카키라고 써진 거는 태명이었어요. 이게 무려 20여 년 전에 그린 건데 이것도 기념이라서 버릴 수가 없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 애장품입니다. 여기가 그때 집수정을 만들어서 모터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환풍기를 달고 문도 달아놨어요. 이 옆 공간이 바로 가족실인데 남편의 오랜 로망인 탁구대를 놓았습니다. 사실 여기 옆에 창틀 색깔도 제가 탁구대랑 매치해서 이렇게 칠한 거예요. 또 우연찮게 부르는 제 페버릿 컬러 중에서도 넘버원 컬러입니다. 소파 역시 제가 컬러 매치를 해서 머스터드 소파를 구입을 했는데 정말 착석감이 대박 안 좋다는 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여기 앉아보면 모두가 놀래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암체어를 한 2개 정도 구입할 생각이에요. 사실 전 탁구는 고사하고 탁구대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이 블루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이 못함은? 이 의미 없는 비디오는 뭐지?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 I am time traveling. Da-da-da-da. Oh, today I am time traveling. 탁구대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저 입구가 바로 남편의 스튜디오인데요. 사실 저희 부부는 서로의 일을 거의 터치하지 않는 관계라서 이곳을 들어갈 일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창문으로 살짝 보이는 제 공간이고요. 그리고 구석진 한 곳에는 선반을 제작해서 공구들과 인테리어하고 남은 재료들을 정리해뒀어요. 우리 선반 살 때도 굉장히 고심해서 컬러풀한 걸로 골랐답니다. 이렇게 지하실 인테리어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사실 별거는 없었어요. 기초공사가 워낙 힘들어서 인테리어 하는데 여력이 많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과 벽 페인팅도 할 거고 계단층도 꾸밀 거고 그리고 가족실도 뭔가 좀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